자, 144쪽 수열의 기납적 정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도가 한번 읽어보시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항이 이고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다. 자, 우리가 요거 어디서 많이 봤죠? 등차 수열에서 다룬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요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공차였죠. 그죠? 그래서 등차 수열을 우리가 정의할 때 두 이웃한 항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연속인 두 항에서 말입니다. 이 뒤에 있는 항에서 바로 앞에 있는 항을 뺀 것이 일정한 수가 나온다면 이게 이제 공차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거를 활용을 해가지고요. n에다가 1, 2, 3을 차례대로 대입을 해 나가면은 이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굳이 이것이 이 관계식이 뭐 등차수열을 뭐 나타낸다 그걸 몰라도 우리는 연속적인 항을 차례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냥 A1만 주어진 상황에서는 A5를 바로 구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 전에 A1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나열을 내면은 AN의 모든 항을 구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항이 주어지지 않아도 처음 몇 개의 항과 이웃하는 여러 항사의 관계식, 이거를 예전에는 이제 점화식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면 우리는 그 수열의 모든 항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수열을 정의할 때 항을 일일이 나열해서 그 수열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일반항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방법도 있다는 것이 오늘 배우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째 항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 아니면 이 표현처럼 이웃하는 여러 항이니까 꼭 이것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뭐 an 플러스 2까지도 가능합니다. 뭐 이거 더 나올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웃한 여러 항, 이웃하는 여러 항 사이의 관계식,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수열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수열을 처음 몇 개 항과 이웃한 여러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정의하는 것을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한다. 자, 기납적 정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첫째 항, 꼭 반드시 첫째 항만 주어지는 건 아니고 첫째 항과 두 번째 항까지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 이런 식으로 이 관계식이 주어진다면, 이렇게 수열을 정의하는 것을 기납적 정의라고 한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첫째 항과, 그죠? 첫째 항과 이웃하는 항사의 관계식이 나와 있죠. 이거는 딱 보니까 무슨 수열입니까? 등비수열인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등비수열이라고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죠? 네. 참고에 이제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게 나옵니다. 첫째 항과 이웃하는 관계식인데 이게 바로 공차,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식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등비수열을 나타내는 관계식이 되겠죠. 네. 자, 문제 1번입니다. 기납적으로 정의된 수열 AN에서 제4항을 구하시오. 그러면 반드시 첫째 항을 이용을 해서 두 번째 항, 또 두 번째 항을 구한다면 세 번째 항, 세 번째 항을 구해서 제4항을 구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일단은 A는 n에다 1 대입하니까 A1 플러스 5죠. 그래서 생략합니다. 9가 됩니다. 그 다음에 A3은 여기다 2를 대입했을 때 나오잖아요. A2 플러스 5니까 뭐예요? 그쵸? 여기다 5를 더하는 거죠. 14가 됩니다. 마지막 A4는 그죠? A3에다가 다시 5를 넣으니까 바로 정답 19가 되겠죠. 나머지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 24가 나옵니다. 제4항이.
얘는 뭐가 나오느냐? 31이 나옵니다. 자, 예제 1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시고 n명의 회원이 모두 서로 한 번씩 악수를 하였다. n명의 회원이 악수한 총 횟수를 an이라고 할 때 a1을 구하고 an과 an 플러스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죠. 당연히 한 명은 악수할 수가 없으니까 a1은 0이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아직은 우리가 횟수를 모르지만 정확한 식으로 모르지만 n명의 회원이 악수한 총 횟수를 an이라고 한다면 n명의 회원이 모두 악수하라 한 후 만약에 n 플러스 1번째 회원이 왔어요. 그러면 그 n 플러스 1번째 회원이 왔을 때 또 악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횟수만 더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추가한 악수 횟수만 더하면 된다. 그래서 n 플러스 1번째 회원은 먼저 와 있던 n명 회원과 한 번씩 악수를 하게 되므로, 그죠? 기존의 n명이 악수한 횟수에다가, 그죠? n 플러스 1번째 회원이 참석했을 때 악수한 횟수를 an 플러스이라고 한다면, 좀 말이 좀 긴데, 그 n번 횟수만 추가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렇게 관계식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참고로 우리는 이미 1학년 때 경우에 있어서 이거 구한 적이 있어요.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원래는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구하려면 조합을 이용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AN은요,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요. NC2가 나옵니다. NC가. 그러니까 N명의 사람들 중에서 2명을 고르면 그 2명이 바로 악수를 한 번 한 횟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NC2가 나와요. 정확히. 식으로 표현하면 이거죠. 2분의 N, N-. 이걸 이용해서 또 이거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자, 일단은 1단계에서 필요한 성량비의 개수는 요 정의대로 한다면 A1입니다. A1은 일단 4개입니다. 4개. 그죠? 하나, 둘, 셋, 4개. 그죠? 그러면 n 플러스 1단계에서의 성량값이 필요한 개수는 어떻게 되냐? n단계에서의 필요한 성량값의 개수를 an계로 했을 때 얼마를 더 추가하면 되느냐? 그 규칙을 찾는 겁니다.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그 규칙을 찾아야 된다면 세봅시다. 일단 여기까지가 1단계인데 추가된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그러니까 A1에다가 6개를 추가한 거고요. 2단계는 이제 이게 A2란 얘기입니다. 자, 요거를 제외하고 이게 지금 칠한 부분이죠. 칠한 부분. 이 칠한 부분을 제외하고 추가된 것만 하자는 얘기죠. 그럼 2단계에서 사용한 요 성량값의 개수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추가가 됐어요. 아직 여기까지만 하면은 모르니까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할게요. 그러면 추가된 것만 바로 표시할게요. 바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추가된 거죠. 그죠? 4단계는. 그지? 그러니까 4단계에서는 4단계 여기다 위에 그림은 안 그리고 쓸게요. 3단계에서 몇 개를 더 추가한 거다? 10개를 추가한 거다. 자, 그러면 이 규칙성을 한번 파악해 봅시다. 자, 추가된 개수가 2단계는 6개, 3단계는 8개, 4단계는 10개잖아요. 자, 그러면은 요 AN과 묶여지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 오는 거. 6개, 8개, 10개니까 지금 2개씩 추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얘를 첫째 항이라고 보고 2개씩 늘어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네. 자, 일단은 6, 8, 10이니까 이거는 2씩 늘어나니까 2n 플러스 4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러면 여기 바로 n 단계에 필요한 성량계에 비해서 AN에다가 이거를 그냥 그대로 더하시면 됩니다. 이거죠. 한번 검증해 봅시다. 1 집어넣으니까 A1 플러스 6 나오죠. 2 집어넣으니까 A2 플러스 8 나오죠. 여기다 3 집어넣으니까 A3 플러스 10 나옵니다. 이거 검증된 거 아닙니까? 좀 미심쩍고 한 번만 더 한번 해보세요. 요게 바로 맞습니다. 문제 요구사항은 요걸 구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적 기납법입니다. 자, 생각톤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첫 번째 블록을 넘어뜨렸을 때 당연히 차례대로 계속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탐구 2번에서 중간에 이렇게 비었습니다. 이거를 무너뜨리면 요것만 넘어지지, 이거 아무 꼼짝도 안 해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필요한 조건은 두 가지 조건을 말해보라고 하니까, 이게 넘어뜨리려면 첫 번째 블록을 넘어뜨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비어있는, 그죠? 하나의 블록이 넘어지면 그 다음 블록도 반드시 넘어지도록 중간에 하나를 뭐 세우든가 끼든가, 이 노란, 그죠? 그래야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 블록을 넘어뜨려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의 블록이 넘어지면 어느 하나가 되든 그 다음 블록도 반드시 넘어져요. 어떤 두 개를 선택하더라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두 개를 선택하더라도 하나의 블록이 넘어지면 그 다음 게 반드시 넘어져야 돼요. 그럼 그 다음 것도 반드시 넘어지겠죠. 그죠? 네. 그렇게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죠? 이거를 등차수의 합을 이용하지 않고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자, n은 1일 때 좌변과 우변이 성립을 하죠. 같아집니다. 그 다음에 n이 k일 때, 물론 여기서 k라고 하는 거는 1 이상의 수를 말하는 건데 대표해서 k라고 쓴 겁니다. 뭐 두 번째도 될 수 있고 세 번째도 될 수 있고 아마 100번째도 될 수 있고 뭐 1000번째도 될 수 있는데 대표해서 k라고 쓰는 겁니다. 근데 k에서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합니다. 수학적 기납법은 요거까지는 되는데, 요거 양변에 뭘 더할 때도 있고 곱할 때도 있거든요. 요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냥 아무거나 또 더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아무거나 더하면 안 되고 도대체 뭘 넣어야 되느냐? 바로 요거의 다음항을 더하는 겁니다. 이거의 다음항. 여기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가 다음항이죠. 아무거나 더하면 안 돼요. 또는 뭐 곱해서 증명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무거나 곱해서는 안 돼요. 그 다음항을 곱해야 됩니다. 다음항을 더할 때는 다음항을 더해야 되고, 다음항을 곱할 때는 그 다음항을 구해서 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더한 거죠. 더한 결과 보니까 이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거는 마치 이 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로 n이 k 더하기 1일 때, n이 k 더하기 1일 때, 그 n 대신에 k 더하기 1을 대입했을 때 그 결과랑 똑같이 나옵니다. 그죠? 여기 써 있죠. 그러니까 n이 k 더하기 1일 때도 성립한다는 거예요.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는데 그 다음도 자연스럽게 성립하더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미노 블록, 아까 그러니까 어느 두 개를 선택하더라도 처음 게 넘어지면 그 다음 게 넘어지듯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얘기해 주면 일반적으로 연속인 두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해, 보장해. 이게 바로 수학적 기납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처음에는 100% 이해가 안 되는데요. 도미노 현상을 기억하시고, 그죠? 어느 연속한 두 개를 선택하더라도, 그럼 그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얘기할 거냐? n은 k와 n은 k 더하기 1일 때, 요 두 가지 경우, 요 두 가지만 보여준다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고
일일이 대입하지 않아도 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써야죠. 이거 중요합니다. 1, 2가 성립함을 보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1이 성립함이 증명된 것이다 라는 거죠. n이 1일 때 1이 성립한다. 그러면은 이에 의하여 n이 2일 때도 성립하고요. 그죠? n이 2일 때 1이 성립하면 또 이에 의하여 n이 3일 때도 성립하니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정리하면요,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을 우리는 증명하는 방법을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수학적 기납법은 아무데나 써서는 안 되고요. 자연수 n에 대한 명제를 증명할 때 쓰여야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성립함을 증명하는 방법인데 반드시 두 가지를 보여야 된다. n은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야 되고요.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이 가정한 식에서 양변에 뭘 더하든가 아니면 양변에 뭘 곱하든가, 또 강조하지만 아무거나 더하거나 아무거나 곱하면 안 되고 반드시 그 다음 항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n이 k 더하기 1일 때 마치 n에다가 k 더하기 1을 대입했을 때의 결과랑 똑같이 나온다면 그 명제는 증명이 되고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보기 때문에 일일이 대입해서 보이지 않아도 된다. 그걸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자연수에 대한 명제를 증명할 때 먼저 n은 1일 때 성립함을 보이는데 여기다 1일 때 성립한다는 건 좌변은 첫째 항까지 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1이 나오죠. 여기다 바로 1 대입해서 계산하면 1 나오죠.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n이 k일 때 1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러면 요 식에다가 양변에 뭐를 더할 건가? 아무거나 더하면 안 되고 이거의 다음 항을 더하라는 얘기예요. 다음 항을 더했는데 등식의 성질이어야 양변에 똑같이 더해야 돼. 등식은 성립을 하잖아요. 이걸 양변에 똑같이 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요 우변을 정리해 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마치 뭐예요? 바로 n에다가 k 더하기를 대입한 결과랑 똑같다는 거예요. 요 n에다가 k 더하기를. 그러면 연쇄적으로 모든 자연수에 성립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지? n이 k일 때 성립하면 반응 n이 k 더하기일 때도 성립하는 거야 라는 거를 지금 보여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것만 설명해 주면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성립한다고 보는 거고 일일이 대입하지 않아도 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일일에 의하여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일이 성립해. 알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수 n에 대하여 어떤 명제는요, 꼭 1은 아니고 2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 뭐 어떤 거는 5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어쨌든 문제에서 제시된 자연수가 어디서부터 성립하는가? 이거는 2부터 성립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2일 때 성립하는 걸 보이시고, 이거 부등식이니까 크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n은 k일 때라는 건 당연히 k는 2 이상의 수가 되겠죠. 네.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립한다고 가정하면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더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가 k가 k 더하기 1로 바뀌기 위해서는 이거를 곱해야 돼요. 양변에 이제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더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곱하는데, 이렇게 좌변이 이렇게 k가 지수 형태로 올라가 있다면 곱해야 되겠죠. k 더하기를 바뀌기 위해서. 그지? 양변에 양수인 1 더하기 h를 곱한다면 이 부등식은 변하진 않죠. 양변에 똑같이 곱하더라도. 그죠? 근데 요게 나왔는데 이거는요, 여기다가 k 더하기를 대입한 결과는 아니에요. 아까도 강조했죠. 크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얘가 크다라는 것만 보여줘요. 여기다 마치 k 더하기를 대입한 것보다.
여기 나와 있죠. 얘가 얘보다 크다면 바로 이어서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거잖아요. 자, 얘는 얘보다 크고 얘는 얘보다 크다. 즉 무슨 얘기냐면 A는 C보다 크고 A는 B보다 커요. 그럼 A는 당연히 B보다 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보이고 싶은 건데 중간에 A가 낀 거죠. 그러니까 부등식은요, 아까 봤던 등식과 달리 n이 k 더하기 1일 때 대입한 결과처럼 나오진 않고요. 크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중간에 이 다른 게 나오게 돼요. 얘가 얘보다 크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얘는 얘보다 큰 거잖아요. 이런 패턴입니다. 부등식을 증명하는 건. 그래서 그렇죠? 이게 이거보다 커 이 뜻이기 때문에 n이 k 더하기 1일 때도 성립하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부등식은 크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된다. 요것도 칸이 모자라니까 간단하게 그냥 서술하는 건 쓰지 않고 식만 써볼게요. 자, 5 이상입니다. 그럼 뭐 n이 5일 때 성립하는 걸 보여야 됩니다. 2의 5제곱 30이 아닙니까? 5의 20, 그거 성립하죠? 동그라미 할게요. 서술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2의 k제곱이 k제곱보다 크다라고 가정.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립한다고 가정한 식에서 더하는 겁니까? 아니지, 이건 곱해. 왜? 이게 여기다가 k 더하기 1을 대입했을 때 결과가 성립한다는 걸 보이려면 여기다가 2를 곱해야 돼요. 이게 k 더하기 1로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한다. 이 표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되겠죠? 그럼 우리는 뭘 보여야 됩니까? n이 k 더하기일 때도 이 명제가 성립한다는 걸 보이려면은 요 놈이 k 더하기 1의 제곱보다 크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끝나요. 이걸 이미 성립한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것만 보여주면 얘는 얘보다 큰 거야. 자, 요거 한번 해보세요. 2의 k제곱이 요거는 과연 이거보다 큰가? 이거 빼면 되잖아요. 뭐가 뭐보다 클 땐 빼서 0보다 크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돼요. 자, 아까 빼먹었는데 당연히 여기서 k는 5 이상의 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빼보시면 이거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인데 이게 좀 교재랑 선생님이 좀 다르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k-1의 제곱이 이걸로 이렇게 변경되고 마이너스이 아닙니까?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k가 5 이상의 수기 때문에 여기다가 5, 6, 7, 8 대입하면 무조건 0보다 크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거 임으로 얘는 얘보다 크고 당연히 결론 얘는 얘보다 커. 그래서 따라서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뭐가 성립한다? 얘가 성립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교재에 있는 풀이도 보시고요. 교재에 있는 풀이는 이거 얘가 얘보다 크다고 할 때는 다른 방법을 쓰긴 했습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뭐 누가 뭐라 그럴 겁니까? 이렇게. 그죠? 자, 마지막으로요. 지우고 요거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패턴이라면요. 지금 1일 때 성립하는데 그럼 여기다 1 대입하면 그 다음 뭐가 나? 3 나오네요. 그죠? n이 1일 때면은 그 다음에 n은 3일 때 홀수가 나와요. 또 n이 3이면은 여기다 3이라면 3 더하기니까 n이 5일 때. 그죠? 이러한 규칙으로 나열된다면은 n이 홀수인 경우에는 pn이 성립할 수 있으나 짝수일 때 n이 뭐 2라든가 4라든가 6이라든가 이거는 성립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이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성립한다는 걸 보이려면요. 1일 때뿐만 아니라 n이 2일 때 좀 이걸 추가해야 되겠죠. 명제 pn이 성립한다. 이것이 추가가 돼야 돼요. 그죠?
이걸 조금 더 줄인다면 여기에다가 n이 1, 요거를 고친다면 n이 1, 2일 때 이렇게 하는 이야기죠. 아니면 이 상태로 한다면 요걸 고쳐야 되겠죠. 수학적 기납법칙은 n이 k일 때 pn이 성립한다고 하면 n은 k 더하기 1일 때도 명제 pn이, 요 두 번째 문장을 고친다면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를 k 더하기로 바꾸면 되겠죠.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기말고사 시험범위 개념 정리는 다 끝냈습니다. 자, 나머지 교과서 문제도 꼭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이상입니다.